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머스탱 7세대 컨버터블 모델인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보시는 것처럼 안개도 많이 꼈고 비도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관을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바로 주행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에 나왔던 6세대 모델과 그렇게 다른 점은 크게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얇아지고, 그리고 디테일도 조금 더 좋아졌고, 그리고 조금 더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는 역시 머스탱답게 이렇게 길게 뽑아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휠을 보시면은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되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검정색으로 도장이 된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하단부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플라스틱을 덧대 놓으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뭐지? 안테나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달려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 6세대 머스탱보다 조금 더 입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트렁크 쪽이랑 그리고 이 아래쪽을 정말 각을 크게 접어 놓으면서 확실히 입체적이면서 강렬한 디자인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플라스틱 파츠를 크게 마련해 놓았는데 이쪽은 디퓨저 형상을 이렇게 제작해 놓으면서 확실히 차가 조금 더 강렬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머스탱이면은 이 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달리고 있는 말 엠블럼도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미국 차다 보니까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들어오는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게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앞쪽도 한번 보시면은 앞쪽도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일단 켜질 때는 전체적으로 다 켜지고 앞쪽부터 불이 꺼지는 방식으로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스마트 키로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랩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탱의 성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재밌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 팁을 보시면은 배기 팁이 정말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일단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막 여기 감싸주고 그러던데 얘는 그냥 철판 하나 이렇게 쫙 펴놓은 모습이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아니고요, 수동으로 열 수가 있는데 트렁크 내부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이 위쪽에 탑이 접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높이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폭은 그래도 꽤나 괜찮고요. 그리고 깊이도 생각보다는 꽤 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서브우퍼도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도어가 투도어 모델답게 굉장히 길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디자인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티칭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크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 이 발판 쪽에도 머스탱이 이렇게 발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일단 디자인은 꽤나 괜찮은데 앉아봤을 때 쿠셔닝도 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포지션이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쪽이랑 허리 쪽을 살짝씩 받쳐주긴 하는데 그렇게 홀딩력이 좋은 시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동으로 앞뒤로 이동할 수가 있고 럼버 서포트도 전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만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확실히 이 차가 미국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꽤나 세련되어졌습니다. 우선은 이쪽을 보시면은 센터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되면서 꽤나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각각 정말 큽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D컷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었는데 두께도 꽤나 굵고 그리고 크기도 좀 큰 편입니다.
양쪽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꽤나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주행 보조 장치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주행 모드를 바꾸면은 이렇게 멋진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게임에서는 꽤나 유명한 언리얼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차에서도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이렇게 멋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꽤나 편리합니다. 일단 사용이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 메뉴 자체도 굉장히 간단해요. 메뉴 자체가 간단해서 사용하는 것도 꽤나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차가 머스탱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달릴 때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이 따로 없는데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온도를 설정하거나 열선이나 아니면 통풍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티어링 휠 열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양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있는 메뉴로는 바람의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고 양쪽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어떤 차에서도 이렇게 터치로 조작하는 방식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따로 메뉴가 전체적으로 띄워주는 게 없어서 조금 더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해서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티맵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요.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사운드가 진짜 좋습니다. 제가 어제는 비가 안 와서 탑을 열고 밖에 다니면서 노래를 좀 크게 틀고 다녔었는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음악을 듣는 맛도 있었습니다. 음질 자체가 정말 선명하고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소리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운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송풍구 주변으로는 카본은 당연히 아니고 카본 패턴처럼 보이는 이런 재질을 넣어 놓았고 그리고 크롬으로 감싸 놓아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조수석 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머스탱 배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크롬 둘러싸 있고 그 주변에 또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리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스티칭도 다른 색깔로 들어간 게 꽤나 신경 많이 썼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각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버튼은 오토 스타트 스탑을 끄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행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은 배기 모드를 4가지나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아예 소리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이게 느껴지려나? 이렇게 일반 모드로 놔둘 수도 있고요. 스포츠 배기를 켤 수도 있어요. 지금 차이는 잘 못 느끼긴 하겠는데 얘는 차이가 조금 있는 거긴 하네. 어쨌든 이렇게 배기 모드를 4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트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랙 특화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건? 지금 이걸 켜놓으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가 조금 체결이 돼 있나 봐요. 어느 정도 체결이 되면서 드리프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사용해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와, 드래그 레이스도 되네. 와, 짱이다. 근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조 게이지를 켤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도 제가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클러스터 테마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게 해놓을 수도 있고, 지금 이건 트랙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RPM 게이지가 위쪽으로 네, 크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클러스터를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클래식한 계기판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오, 연식별로, 우와, 짱이다 이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뒤쪽에 써져 있는 숫자가 네, 연도입니다, 연도.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 당시에 나왔던 머스탱들에 적용되었던 클러스터의 디자인을 테마로 네, 이렇게 좀 현대화 시켜서 띄워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엔진 시동 버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 C타입 아울렛이랑 USB 아울렛을 한 개씩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공간은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고요. 그리고 앞쪽에 네,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와, 머스탱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보시면 네, 일단 모양만 보셨을 때는 이렇게 쫙 당기면은 네, 뭔가 굉장히 감성 있게 체결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전자식입니다. 전자식이라서 이렇게 당기면은 브레이크가 체결되고 이렇게 누르면은 네, 브레이크가 풀리는 방식입니다. 뭔가 생긴 거랑 이 실제 작동할 때 느낌이랑 조금 달라서 이질감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를 제공하는데 컵홀더 주변도 이렇게 크롬으로 감싸 놓으면서 네, 확실히 진짜 디자인 신경 많이 썼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소재도 이 위쪽은 뭐 당연히 천연 가죽은 아니겠지만 네, 당연히 아닙니다. 만져봤을 때 천연 가죽 아닌 게 느껴지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만져봤을 때 뭐 그렇게 좀 싸구려 느낌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감촉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콘솔 박스 내부에도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꽤 깊고 폭도 꽤나 넓어요. 그리고 시거잭 하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긴 한데 안쪽의 마감은 확실히 미국차스럽긴 하네요. 안쪽 플라스틱 마감이 다소 거친 느낌은 있습니다. 됐죠? 이 차는 컨버터블이잖아요. 역시 컨버터블은 탑을 열어야죠. 네, 탑을 여는 방법은 네, 이렇게 있는 레버를 돌려서 고정을 해제하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지만 지금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탑은 다음에 오픈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비가 많이 오네. 네, 이 뒤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앞좌석 시트 접을 수가 있고요. 아이고. 네, 지금 앞좌석 시트는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 놨는데요. 보통 독일 컨버터블들을 타보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넘겼을 때 내 앞으로 레일을 이동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뒤로 가져오면은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 놓은 대로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 앉아봤을 때 지금 무릎도 앞좌석 시트에 닿고요. 그리고 머리 쪽 한번 찍어줄래요? 머리 쪽이 지금 아예 닿아 있어요. 아예 닿아 있는데 그나마 위에가 패브릭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머리가 패브릭을 밀고 있는데 와,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방지턱 넘으면은 목에 큰 손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뒷좌석은 탑을 열었을 때는 뭐 그나마 탈만 하겠는데 탑을 닫았을 때 탈만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좀 몸집이 작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성인 남성이 타기엔 좀 불편합니다. 으아, 으아.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우와. 네, 엔진룸 안쪽을 보시면 엔진 커버가 원래 없나 보네? 네, 엔진 커버가 없어서 뭔가 조금 더 휑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안쪽에는 직렬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네, 이렇게 스트럿바도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확실히 이 차가 GT 모델은 8기통 엔진이 장착되다 보니까 4기통 엔진이 장착된 이 2.3 모델은 엔진룸이 많이 비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머스탱이라고 글자도 넣어주고, 네, 그래도 감성은 어느 정도 챙겨놓은 모습이네요. 와, 근데 본넷 진짜 무겁다. 주행합시다. 아니, 하필이면 오픈카 빌린 날 날씨가 왜 이런 거야. 와.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하는 이 머스탱 컨버터블 모델은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했고요. 거기에 10단 자동 미션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319마력에 최대 토크가 48.0kgm로 네, 성능적으로 꽤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실제로 달렸을 때도 그 성능에 준하는 주행 성능을 보여줄지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기 전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도로인데요. 네, 이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에도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딱 생긴 걸 봤을 때는 뭔가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딱딱할 것처럼 생겼는데 승차감이 의외로 정말 부드러워요. 지금 이 머스탱에 장착되어 있는 마그네라이드 서스펜션은 노면을 이 차가 알아서 읽고 그거에 따라서 댐핑을 조절합니다. 지금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방지턱을 넘었을 때에도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 딱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방지턱을 조금 빠르게 넘었을 때에도 네, 뭐 어디 걸리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앞쪽에 본넷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처음에 딱 이 차를 주행할 때에는 그 부분은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주행하는 게 굉장히 편한 차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자체도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웅장해 보이지만 이 차가 투도어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일반적인 세단이랑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작습니다. 전장이 4800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주행하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많이 잠겨 있네요. 지금 앞에 시야도 사실 안개가 정말 많이 껴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조금 큰 도로로 나왔으니까 한번 달려볼게요. 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출력이 319마력에 최대 토크가 48kgm 정도로 성능이 꽤나 준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밟아보면은 일단 초반 반응 자체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 차가 또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그 터보렉이 조금은 네, 있기는 한데 그래도 힘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출력 자체는 네, 꽤나 훌륭하고요. 와, 앞이 안 보이네. 네, 도로 상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정말 심하게 껴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서행을 하면서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주행 속도가 70 정도 되는데요. 와, 앞이 안 보이네 진짜. 지금 이 차가 소프트 탑이 적용되었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또 바닥에 물이 좀 고여 있는 상태라 그런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좀 많이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방음 수준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밖에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빗소리도 굉장히 안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풍절음도 꽤 있네요. 풍절음도 꽤 느껴지고 네, 진짜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은 차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이 차가 컨버터블이고 또 특히 소프트 탑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탑을 좀 만져보면은 요즘 뭐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탑이어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조금 안 좋게 말하면은 위쪽이 조금은 허접합니다. 그냥 천을 덧대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방음 수준이 조금은 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미국차스럽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이네요. 근데 지금처럼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조금 아쉬운 점? 네, 특히 더 아쉬운 점은 네, 지금 이 차의 사이드미러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광각미러가 들어가서 그나마 좀 시야가 괜찮은데 이 왼쪽에 있는 사이드미러는 광각미러가 안 들어갑니다. 미국 차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왼쪽 사이드미러가 광각미러가 안 들어가서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타는 차들이 조금 다 오래된 차들이어서 그런지 이 그냥 저런 미러에 좀 익숙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지금처럼 또 안개가 많이 꼈을 때는 네, 이게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주행 보조 장치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이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차간거리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가 있고 주행 속도도 당연히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 중앙도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왜 또 안 해주지? 우선 속도가 60이 넘어가면은 차선 중앙도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차선 중앙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와, 지금 진짜 안 보인다. 여기는 그 영화 같아. 영화 미스트 알아? 아니? 공포 영화인데 이 안개에서 막 괴물 나와가지고 다 잡아가거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변속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고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는데 제가 주행 모드를 조금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보면은 와, 저 애니메이션 진짜 예쁘다. 멋있다. 네, 지금 속도를 높이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속도는 낮게 주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배기음도 확실히 많이 커지고 엑셀 반응도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네, 변속감 자체가 달라지는데 네, 확실히 변속하는 게 주행에 훨씬 더 재미를 줍니다. 확실히 일반 모드로 주행할 때는 그냥 이 차가 뭐 평범한 세단 운전하는 거랑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니까 확실히 얼굴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했을 때 반응 속도도 꽤나 빠르고 변속감도 좋은데 미션 보호를 좀 지나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랙 모드로 또 한번 바꿀 수가 있는데 트랙 모드에서는 네, 모든 세팅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네, 일단 클러스터 자체도 멋있다. 네, 이렇게 멋지게 바뀌고요. 그리고 변속감도 네, 확실히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지금처럼 낮은 속도에서 주행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좀 날이 좋을 때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속도 높게 주행하면서 변속하면은 네, 차가 쫙 밀어주는 그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확실히 배기음도 스포츠 모드보다도 훨씬 더 커졌고 와, 변속하는 느낌 너무 좋은데? 오, 스포츠카 많네요.
근데 진짜 날이 좀만 더 좋았으면은 진짜 속도 좀 높이면서 재밌게 주행해봤을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조금 잦아들어서 탑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레버를 이렇게 열고, 네,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탑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습하다. 비는 안 오네? 괜찮죠? 네, 그리고 지금은 탑을 열고 주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오픈카는 탑을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네, 정말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주변이 이렇게 안개로 덮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정말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차들은 분명히 이 차를 보고 저희가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에 타고 있는 저희가 정말 만족도가 높거든요. 너무 좋다. 그리고 주행 속도가 지금 60 정도고 밖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차 내부로 들어오는 바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머리가 왜 저러지? 지금 바람이 안으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꽤 편안합니다. 네. 배경만 보면은 정말 무슨 세계 종말 같은데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저는 정말 편해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창문도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따로 내릴 수가 있는데 창문 다 내리게 되면은 개방감 진짜 좋다. 확실히 창문을 내렸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양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개방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배기음이 지금 이 차가 4기통 엔진인데도 배기음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기음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 그래도 주행을 해봤을 때 엔진의 질감 자체는 확실히 4기통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GT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교할 수 있는 차가 아니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탑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고속화 도로인데 지금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은 저희는 비를 그냥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행 중에 탑을 작동할 수 없다는 거는 네, 분명히 큰 아쉬움으로 남겠네요. 근데 브레이크가 확실히 정말 잘 잡힙니다. 지금 앞쪽에는 브렘보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브렘보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이 차가 드리프트 기능을 지원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2개나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도 제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시승 기간 동안 제가 22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평균 연비가 8.0km/L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연비는 저희가 아까 외관 찍을 때나 아니면 실내 찍을 때 공회전을 돌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연비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제가 그냥 편하게 타고 다녔을 때 연비가 한 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연비면은 확실히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독일 차들 보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연비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4기통으로 319마력을 내니까 이 정도 연비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탱을 시승하기 전에 제가 4시리즈 컨버터블을 최근에 탔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두 차가 좀 비교가 되는 게 이 머스탱은 미국 차 특유의 그런 투박한 감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조금 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허접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차가 확실히 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많이 느꼈는데 근데 확실히 그 독일 차들 대비해서 출력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격은 확실히 저렴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머스탱 컨버터블이 6,600만 원인데 그때 탔던 그 420i 컨버터블은 7,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출력은 한 100마력 이상이 얘가 더 높고 그리고 확실히 주행을 해봤을 때도 얘가 좀 더 날것의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뭐 컨버터블 모델 고려 중이시라면 고민되는 모델들 전부 다 시승 한번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승기에서 보신 이 머스탱 컨버터블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견적 희망하신다면은 이 위쪽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네, 편하게 견적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말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네, 최고의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신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네, 한번 견적 받아보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시승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